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르히호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다음에 회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전원과 이제 여러 개의 저항이 이러한 식으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진 회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러한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하 값과 그리고 전류를 이제 구하는 법칙을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에는 이제 다음에 두 가지의 법칙이 있고, 제1법칙은 이제 전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이제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법칙이 이제 제1법칙이 되겠고, 이제 제2법칙은 이제 전압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급 전원의 합은 이러한 저항들에 걸리는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는 법칙이 이제 제2법칙 혹은 전압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법칙이 무엇인지 전압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1법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직류 전원에 있어서는 이제 이쪽이 플러스 단자이므로 이제 전류는 이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계속 이러한 회로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제 B점에서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쪽 부분에서 전원에서 흐르는 이제 전류를 또 만나는 부분이 되게 되어서 결국 B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흐르던 전류와 이렇게 흐르던 전류가 B점에서 만나서 는 이제 I3라는 전류로 이제 저항 R3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D점에서는 이제 그림 회로상에서는 나타내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러한 폐회로를 전류는 돌기 때문에, 즉 이제 이쪽으로도 전류가 가야 되고 이쪽으로도 전류가 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D점에서는 다시 이제 B점에서 들어왔던 I1과 I2가 다시 분기되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각각의 폐회로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B점을 어떤 우리가 마디 혹은 노드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B점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해도 되고, 혹은 이쪽을 I3를 이제 각각의 전류로 나가는 쪽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것은 연습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일단 초보자인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쪽이 합쳐지는 쪽으로 이제 전류를 도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I1과 I2, I3는 미지의 값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의 회로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옴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전압 강하량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전압 강하에 의한 뭐 전류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전류가 아니라 이제 전압원이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옴의 법칙으로는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키르히호프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이제 전압 강하 값과 그리고 통과하는 전류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I1과 I2를 더한 값이 결국은 I3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제1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수식을 하나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전류법칙만으로는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이제 전류에 대한 것을 하나의 식을 얻었다라고 하면, 물론 마디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이 식이 지금은 하나의 식만 나왔지만, 이러한 전류가 분기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또한 여러 개의 수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수식을 이제 이러한 미지수의 개수만큼의 수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제 연립해서 우리가 각각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2법칙인 전압법칙은 이제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된 이렇게 화살표로 보는 것처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회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한 어차피 전원이 이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도는 그 배회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쪽 배회로를 이제 1번 회로라고 하고 이쪽 배회로를 2번 회로라고 하면, 일단 공통되는 부분은 이제 R3는 이제 저항 R3는 이제 공통으로 이제 각각의 회로에 이제 공통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2법칙을 해석할 때는 이제 이 회로만 두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즉 이 밑에 있는 R2와 이제 전원 V2는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이쪽은 잘렸다라고 보고, 이제 이러한 하나의 배회로만 배회로만 두고 보면 우리가 이제 옴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그 기전력은 결국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이제 전압 강하를 모두 더한 것과 같은 값이 되게 되므로, 즉 이제 이러한 회로에 있어서는 이제 저항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그 걸리는 이제 전압이 다르게 되고, 만일에 뭐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옴의 법칙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 그대로 이제 전압이 같다라고 보고, 이제 각각의 그 걸리는 이제 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회로는 이렇게 직렬로 이제 연결되는 회로로 여러분들이 폐회로를 그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1번 폐회로에 있어서는 이제 V1은 이제 I1 플러스 I1 R1 플러스 I3 R3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즉 각각의 이제 걸리는 전압 강하는 이제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쪽을 V1이라고 하고 이쪽을 V2라고 하게 되면 V1 플러스 V1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V3라고 V4라고 하게 되면 V3 플러스 V4는 V1이고 이제 V3는 이제 I1 R1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은 이제 I3로 지금 전류가 통과하기 때문에 I3 R3가 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하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2번 폐회로에 있어서도 일단 R2를 통과하는 전류는 I2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도 결국 이렇게 돌아서 결국 이쪽에 분기가 이렇게 되게 되므로 결국 I2는 이제 R2를 통과하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I2에 걸리는 전압 강하 값은 I2 R2가 되게 될 것이고, 이쪽은 동일하게 I3 R3가 되게 되어서 이제 두 번째 그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세 개의 미지수 그리고 세 개의 방정식을 얻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이 세 개의 수식을 연립해서 풀면 결국 이제 V1, R1, R2, R3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값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그 흐르는 전류 I1, I2, I3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회로에 있어서 그 이제 각각의 저항의 값이 100옴과 30옴이고, 이 그 I1과 I2를 구하고 이제 AB 사이에 전이차 VAB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이차 AB는
우리가 이러한 저항에는 상관없이 그냥 이 각각의 이제 전원 그 공급 전원의 이제 전압값을 그냥 지금은 직렬 연결이므로 이제 더해주면 결국 AB 사이의 전하 전이차는 이제 9V가 되겠습니다. 이제 I1과 I2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그 우리가 이러한 그 전류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마디점을 우리가 하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 전류가 잘 보시면 이제 만일에 이쪽 부분에 전류 I1은 이제 이렇게 돌아서 A점에서 이제 이쪽 부분으로는 안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회로를 I1은 계속 돌고 있고, 이제 I2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러한 폐회로를 이렇게 돌게 되는데, 현재 이제 전원들이 지금 방향이 이쪽이 6ohm이 이쪽으로 흐르고 5V와 4V는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I2의 방향은 이제 실제로는 이쪽 AB에 걸리는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전류는 I2의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흐르게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I1과 I2는 어떤 이런 A점에서나 B점에서 만나는 일은 없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키르이호프의 그 제2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폐회로를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I1 같은 경우는 이쪽 이 회로만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5V와 이쪽 100ohm에 걸리는 전압 강화 값은 같은 값이므로, 따라서 이제 그 I1 곱하기 100은 5V이므로 이제 I1은 이제 0.05A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쪽 부분을 두 번째 폐회로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전체 이제 기전력을 구해야 하는데, 일단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기전력은 9V이고 이쪽은 6V이므로, 따라서 이제 만일에 방향을 이쪽을 플러스로 하게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게 될 것이고, 만약 6V에 이쪽을 플러스로 하면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므로, 어차피 이제 서로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이제 서로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9V 빼기 6V는 이제 결국 그 이 회로에 걸리는 전체 그 기전력은 이제 3V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쪽에 걸리는 전압 강화값 I2 곱하기 30은 결국 이제 3V와 같게 되므로, 이제 I2의 그 값은 0.1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현재 이제 이 방향을 우리가 I2의 방향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반대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풀이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를 생략을 하려면 이제 방향을 여러분들이 반대로 도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I1과 이제 I2는 이제 이 점까지는 I2가 흐르다가 이제 이 회로에서는 이 저항 때문에 이제 I1의 1으로 이제 더 작은 값으로 이제 흐르다가 다시 이제 A점에 가서는 이제 I2로 이제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상에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실제 회로 구성을 이러한 식으로 하는지는 저도 이제 뭐 전기 전공자가 아니라서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전기 회로를 구성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석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러한 예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임의의 방향으로 일단 이 전원을 참고를 해서 이제 전류의 방향을 설정을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전압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임의로 해도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